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 내용을 이제 말하기 앞서서 제가 어제 6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오는 그때 날짜가 딱 바뀌고 몇 분 안 있다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좀 신나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오늘 장이 좋지 않아서 저도 어느 정도 손실 발생을 했고요.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도 이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은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점으로 제가 구독자가 106명인데요. 구독해 주신 106명과 비록 구독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꾸준하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이라든지 계속 제 영상을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장이 하락으로 갈지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횡보로 갈지 알 수 없지만 꼭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성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시장이 하락을 했죠. 하락하게 된 이유랑 제가 비록 손실은 봤지만 원칙을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만족해 하면서 제가 어떻게 원칙을 지켰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고 예상외로 또 금요일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상승이 나왔죠. 6.9% 하락에 한 1점 몇 프로인가 상승이 나와서 이게 또 다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가 보다라고 일시적인 하락이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3%더라고요. 제가 알았는 게 아니고 하락을 했는 원인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모든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월요일에 보통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인지를 했다 하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상하는 원인 또 과거에 알고 있었던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원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잘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알 수 없으나 이제 추측하기로는 미국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 전염병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이유로 인해서 저희 환율도 1100원대로 갔다가 현재 1200원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율이 1210원을 돌파하면은 한 1210원부터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도 남는 게 없는 가격대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1250원인가 1260원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급속도로 빠져나간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210원을 오늘 도달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붙기 시작했고 이제 거기에 가세해서 기관도 급매도세로 전환을 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하고 이제 매매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개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보통 올려놓고 매매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움직여야 되는 물량이 크다 보니까 기다리기보다는 시장가로 많이 체결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주도하냐 기관이 주도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 움직이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세가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원인은 미국에서 경제활동 후 전염병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럼 이 전염병을 해결해야지 경제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전염병을 잡고자 경제 활동을 쉬게 되면 그냥 경제가 악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전염병 확산세가 가중되어서 또 악재가 됩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결론은 전염병을 잡을 수 있는 백신이나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발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악재가 완전 해소가 돼야지 증시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뭐 임상이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라고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금의 비중을 늘리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도 늘리지만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코스피 2200이 되면은 곧버스를 이제 매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2300, 2400, 2500, 100이 증가할 때마다 계속 같은 비율로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향후 나올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나갈 예정이고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매매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개인이 1조 2천억을 사들였고요.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뭐 4,700억, 7,600억을 팔았습니다. 주도를 했는 거는 외국인인데 사실상 기관계가 가세해서 더 많이 팔았는 형상이고요.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뭐 1조 2천억씩 이렇게 개인들이 사들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1조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팔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매도를 했는. 그리고 중간에 소폭이지만 한 5,500억 정도도 매도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11일은 뭐 내마녀의 날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랬던 적은 없다. 그래서 뭔가 추세가 좀 바뀌고 있지 않냐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언급드리자면은 코스피 5일선이 오늘 깨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은 점점 이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12조의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지수로 보면은 뭐 그래도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같이 많이 팔기는 했지만 뭐 과거에 비하면은 크게 움직인 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10조 이상을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진 적은 잘 없다는 거예요. 특히 12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 시장이 코스닥인데 최근에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런 지수가 나왔는데 5일 연속, 그것도 최근 3일간은 매도세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금 주가가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거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금융투자랑 기관계는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같이 던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이 기관이랑 그 금융투자는 거의 횡보하듯이 살짝만 파는 정도인데 이 모양을 보시면은 그냥 크기가 다를 뿐이지 형태는 외국인과 동일하다. 결국 외국인들이 시장가로 던지는 물량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개인이 사들여줬다. 물론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개인들이 잘 저점에서 잘 사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주면서 모든 피해를 개인이 입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때 내마녀의 날 제가 피드백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비슷하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개인 신용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봤을 때 개인 신용잔고 최대가 12조 6천억이었나 4천억이었나 그게 제가 알기로 과거 최대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뭐 아직 그 자산이 많아가지고 뭐 당장은 안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현재 분위기가 이어져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라앉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신용잔고를 지키기 위해서 각 금융회사에서는
그 현재 마이너스가 심한 계좌들을 반대 매매로 다 던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 시가로 특히 다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시장가로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고 현재 시장의 흐름과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최대한 빠르게 오늘 제가 원칙을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락장일 때는 이제 비중 조절로 비록 손절이지만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그 다음을 기약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성정보 한 종목당 제가 가져가는 비중을 그냥 100%라고 봤을 때 금액 말고 퍼센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워낙 소액으로 하고 연습 삼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하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 비중을 20%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인 10%를 손절했고요. 그 손절 퍼센트가 10%, 10.07%고 파세코도 역시 20% 중에 10% 손절했습니다. 15.59 요 가격대가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파기지국도 약 14% 손해를 보면서 20% 중에 10% 손절을 했고요. 비중이 그러면 10%만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S맥도 비중 20% 중에 10%를 손절을 했습니다. 최근에 장이 좀 흔들리면서 그 전에 비중을 좀 깎아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좀 줄어 있었고 S맥도 한 13%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N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 20% 중에 10%를 손절하려고 했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비중 20%를 가지고 있고 GH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 80% 중에 60%를 손절을 했습니다. 손실 퍼센트는 11.94%로 요 종목은 매매 판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전부 다 100%의 비중이 같기 때문에 뭐 10%, 15%, 14%요 종목은 비슷한 가격을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GH신소재는 60%의 비중 중에 11%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종목들보다 요 모든 종목들의 합보다 GH신소재 한 종목에서 낳는 손실이 지금 더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100%의 비중이라는 금액은 비슷하게 다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매매 피드백을 이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매나 퍼센트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GH신소재 같은 경우 그전에도 장이 안 좋아서 비중을 한번 축소해서 40%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중에 현재 박스권 하단이 3,290원이었는데 박스권엔 하단에 도달했다고 이 가격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40%를 추가 매수해가 비중을 80%로 늘렸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 전체적인 금액이 빠지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가격에 도달을 했다고 그냥 이 가격에 매수를 걸어 놓고 체결이 된 겁니다. 사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 전에 시장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매수를 하고 계속 무너지니까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앞에 얘기했던 기사들을 찾아본 거고요. 그리고 이때 호가창에 그 3,270원에서 3,290원까지 비어 있었어요. 그 위에 현재 호가창은 3,295원이었는데 비어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가격을 매수가로 걸어 놓는 바람에 3,270원에 살 수 있는 걸 90원에 샀다라는 게 또 이제 매매하면서 했던 실수고요. 이거는 제 부주의니까 그런 실수들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40%를 괜히 매수를 해서 40%에서 20%만 손절해도 될 거를 80%까지 만들었다가 60%를 손절해야 되는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그 시장을 종목이 그 박스권 하단이라고 해서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제가 그런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 40%는 내 실수라고 생각하고 같이 손절을 해서 60%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절을 하는 이유를 계속 앞에 영상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원에 1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10%를 하락 중이면 그 반등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무조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락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1등은 전량 손절이에요. 전량 손절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 하다못해 그게 전량 손절이 안 된다면 2등은 현재 비중에서 50에서 99% 사이로는 손절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9,000원에서 5주 50%를 손절을 하면은 손절 후 하락시 저점 예상되는 지점에서 손절량 5주를 분할 매수 또는 그냥 바닥 확인 후 손절량의 전체 5주를 매수하면은 평단가를 확 끌어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만원에 오지 않아도 제가 본전을 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9,000원에서 5주를 팔았습니다. 근데 나는 시장의 방향을 몰라서 팔았는데 조금 하락을 해요. 하락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그냥 내가 팔았는 9,000원에서 5주를 다시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은 평단가는 변화가 없고 수수료만 날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격 계산하는 거는 제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9,000원 손절 후 바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10% 정도 손에서 상승을 하면은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다 싶으면은 9,500원이든 만원이든 거기서 다시 손절량 5주를 매수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약간만 손해를 보면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11,000원에서 기다리십시오. 11,000원 되면은 그냥 본전 되잖아요. 만원에서 그 손절될 게, 본전될 게 11,000원에서 본전이 되는 건데, 만약에 9,000원이 바닥이었고 다시 올라가는 거라 하면은 11,000원까지 가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거든요. 퍼센트로는 20 몇 프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본전을 하셔도 됩니다. 소폭 하락 후에는 9,000원에서 다시 매입하셔가지고 매수하셔가지고 수수료만 날리시고요. 만약에 9,000원에서 5주를 던졌는데 바로 반등이 나오면은 그 반등이 나오는 게 악재가 해소가 됐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기다렸다 그냥 11,000원에서 본전 만드시고요. 그 5주에 대한 수익만 익절로 챙기십시오. 저는 그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50%만 덜어내도 10% 이내에서 내가 50%만 덜어내도 그 다음 대응하기가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주요 사항은 50% 손절 시 10% 이내에서 잡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10에서 15% 이내에서는 손절하는 게 좋고요. 늦어질수록 다시 반등을 할 경우, 내가 추가 매수 없이 반등을 할 경우 본전까지 가야 되는 금액은 곱하기 2가 됩니다. 내가 15%에서 손절을 하면은 본전 가는데 30%가 상승해야 되고요. 20%에서 손절을 50% 비중을 덜어내면은 다시 본전 가는데 40%가 돼야 돼요. 이게 멀어질수록 본전까지 갈 확률은 멀다. 다만 멀어졌을 때라도 50%를 덜어내면 내가 손실을 보는 폭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덜어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0% 손절이 1등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만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9,000원이 됐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몰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지점이 확인되면은 그때 이 10주를 앞에 얘기했던 10주를 다시 매수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1,000원만 오르면은 본전이에요. 다시 올라와 가지고 9,000원에서 10주를 팔았는데 만원에서 10주 사시잖아요. 11,000원 되면 그냥 본전입니다. 떨어졌는데 얘가 바닥을 확인하고 보니까 5,000원이에요. 5,000원에 매수하시면은 6,000원 되면 본전입니다. 정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해받는 만큼만 저점 확인해가 같은 종목에 들어가셔서 그만큼만 올라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 손절이 1등이고 하다못해 50%에서 99% 비중 하시고, 비중은 높을수록 내가 대응할 여력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GH 신소재를 60%를 80% 비중 중에 60%를 제가 손절을 한 거예요. 전체 비중에서는 한 75%를 덜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기다려야 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10%냐, 15%냐, 20%냐, 어디서 던졌냐에 따라 다시 반등했을 때 본전 가는 가격이 20%냐, 30%냐, 40%냐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망설였습니다. 근데 망설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GH 신소재를 사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가지고 기사를 찾아보고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해소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시간에 6%가 더 날라갔어요. 아까 그냥 손절을 다 때렸으면은 예를 들어 제 전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18%만 회복하면은 본전이었는데 지금 15%가 손실이 돼서 18%가 아니고 30%가 회복돼야지 저는 본전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 떨어졌을 때 지금 손절했는 가격으로 평단가를 낮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잘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등하면은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했다라는 것에 저한테 박수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조절하기 전에 굉장히 망설여지실 거예요. 특히 100% 비중을 하신다면 더 그럴 거고요. 하지만 의외로 손절 비중 조절해서 50%를 덜어내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해져요. 후련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빨리 섭니다. 정말 한번 덜어내보세요. 저 믿고 한번 덜어내보세요. 그 다음에 이 50%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 70%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 100% 다 손절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중 조절하시고요. 주식은 언제나 대응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움직여야지 그 주식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분할 매도로 익절을 해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하락장에서 분할 매매로 꼭 대응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명한 투자로 꼭 만약에 내가 물려서 지금 위기라고 하면은 그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급락장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